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재무장관, 경제석학 등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잭슨홀 미팅이 올해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잭슨홀 미팅에서 거물급 인사들이 쏟아내는 발언은 시장을 뒤흔들어 왔고 점점 더 잭슨홀 미팅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잭슨홀 미팅의 역사와 중요성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이란 미국의 중앙은행인 패드를 구성하고 있는 12개의 연방준비은행 중 하나인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매년 8월에 개최하는 경제정책 심포지엄을 말합니다. 공식 명칭은 잭슨홀 이코노믹 팔러시 심포지엄, 즉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입니다. 심포지엄이 열리는 장소가 미국의 잭슨홀이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잭슨홀 미팅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면 잭슨홀이란 지역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잭슨홀은 미국 와이오밍주 서쪽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쪽의 티턴 산맥과 동쪽의 크로스 벤터 산맥에 의해 형성된 계곡을 잭슨홀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19세기 초에 활동한 미국의 탐험가이자 모피 무역업자였던 데이비드 에드워드 잭슨의 이름을 따서 잭슨홀이라 부르게 됐는데요. 두 산맥에 의해 지형이 움푹 파여 있는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홀이란 단어를 쓰게 된 것이죠. 와이오밍 서쪽에 위치한 잭슨홀의 길이는 약 50마일입니다.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80km 정도 되겠네요. 잭슨홀 안에는 잭슨, 윌슨, 티턴, 켈리, 무스, 그리고 모란이란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잭슨홀 미팅이 잭슨 마을에서 열린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 기사에서도 잭슨홀 미팅을 언급하면서 잭슨 마을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잭슨홀 미팅은 잭슨 마을에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잭슨홀 미팅은 모란 마을 근처에서 열립니다. 이곳에 잭슨 레이크 라지라는 리조트 비슷한 곳이 있는데 여기가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 장소입니다. 라지는 오두막이나 산장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실제로 잭슨 레이크 라지를 보면 오두막이나 산장이라기보단 호텔이나 리조트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혹시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고 아시나요? 록펠러라는 이름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존 록펠러는 미국의 스탠더드 오일을 창립한 사람인데요. 19세기 후반 미국의 정유시설을 거의 독점한 석유재벌이었습니다. 존 록펠러에게는 1남 4녀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막내인 아들이 존 데이비슨 록펠러 주니어라는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냐면요.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 장소인 잭슨 레이크 라지가 록펠러 주니어라는 사람이 땅을 사서 짓고 기부를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1926년에 록펠러 주니어가 잭슨홀로 가족여행을 와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20여 년이 지난 1950년에 길버트 스탠리 언더우드라는 건축가에게 디자인 요청을 하여 1955년에 완공을 했다고 하네요. 잭슨홀 미팅은 세계 경제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토론과 발표가 이루어지는 학술 심포지엄입니다. 이 심포지엄은 1978년에 세계 농업무역 성장 가능성이란 주제로 처음 시작됐는데 당시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에 인플레 파이터로 알려진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폴 볼커를 초대하면서부터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심포지엄은 와이오밍주 바로 아래에 위치한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개최됐었습니다. 하지만 1982년 폴 볼커를 초대하기 위해서 송어낚시로 유명한 와이오밍주의 잭슨홀로 장소를 옮겼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폴 볼커가 담배뿐 아니라 송어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 말 2차 오일 쇼크 시기에 취임한 폴 볼커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구사했는데요. 이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반대하는 경제학자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례없는 초고금리 정책이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에서 주최한 이 심포지엄에 폴 볼커를 초대한 이유도 그를 초대해 당시 뜨거웠던 고금리 논쟁에 대해 토론하면 세간의 이목을 더 집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장소도 폴 볼커가 송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잭슨홀로 변경한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하여 1982년부터는 매년 8월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 지역에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 것이며 이때부터 심포지엄의 이름도 잭슨홀 심포지엄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연히 볼커가 잭슨홀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난 이후 심포지엄의 위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장, 재무장관, 그리고 경제석학 등이 참석하기 시작했고 매년 미 연준의장의 기조연설이 포함되면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잭슨홀 심포지엄이 더욱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건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였습니다. 2005년의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당시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후에 인도준비은행 총재직을 맡았던 라구람 라잔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을 지적하였고 몇 년 뒤 실제로 금융위기가 현실화되자 사람들이 잭슨홀 심포지엄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또한 2010년 잭슨홀 심포지엄에서는 당시 미 연준의장 벤 버냉키가 양적 완화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실제로 2개월 뒤 양적 완화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 이후 잭슨홀 심포지엄은 현재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계 경제 향방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는 전 세계적인 이벤트가 된 것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에 대해 소개한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는 1년에 8번이 열립니다. 그런데 보통 8월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8월에 열리는 잭슨홀 심포지엄이 더 주목받는 면도 있습니다. 잭슨홀 심포지엄의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미 연준의장의 기조연설 부분입니다. 만년설의 티턴산 골짜기인 잭슨홀에서 나오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점에서 기조연설 주요 내용을 8월 티턴산의 계시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잭슨홀 심포지엄의 주제는 매년 다른데요. 작년인 2023년 8월에 열린 심포지엄의 주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연준의장 제롬 파월은 2023년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며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준이 신중히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잭슨홀 회의를 주관하는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은 지난 5월 15일 2024년 8월에 열릴 잭슨홀 심포지엄의 주제를 미리 밝혔는데요. 올해의 주제는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전달의 재평가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통화 긴축을 실시해왔기 때문에 2024년의 심포지엄에서는 아마도 금리 인하 같은 글로벌 통화정책 전망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잭슨홀 컨퍼런스의 역사와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올해 8월의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